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지금 업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를 못하는 쪽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산화 작업을 시작하자라고 한 지가 벌써 4, 5년 됩니다. 이제 거의 상용화가 임박한 쪽들이 많아요. 내년부터는 이게 실적에도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호스피시스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어느 정도 반등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좀처럼 오지 못한 시장에서 여전히 좀 싸게 거래되는 주식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네. 혹시 대표님께서 좀 보고 계신 주식인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쪽은 근데 다양해요. 네, 다양한데 네. 어차피 저야 매매가 좀 빠른 스타일이고,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네. 그리고 또 저는 스타일상으로, 그러니까 아예 계좌가 구분돼 있어요. 네, 장기 계좌로 보는 거는 그냥 지금이 저점이고, 내년 가게 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모아놓는 종목들이 있고, 그리고 또, 짧게 매매하는 쪽에 단기 계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그냥 잘 들어가서 수익 나면은 어차피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파는 게 가장 좋고 내일을 모른다라고 하게 되는 그런 계좌들이다 보니까 네네. 이쪽은 거의 잘 보지도 않아요. 그냥 시세 흐름도 보고 오늘 이렇게 끝났구나 라고 그냥 넘어가는데 네. 단기 계좌는 엄청 빠르죠. 오늘 들어갔다 오늘 한 20분 만에도 팔고 막 이런 종목도 있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는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하나를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반도체 쪽에서 반도체 쪽이 지금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다들 이제 투자도 줄일 거고, 거기다가 이제 생산은 이제 먼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가 SK하이닉스 쪽이 먼저 줄이면서 약간 감산 비슷하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재고가 계속 쌓이니까. 네. 그러면 이걸 줄여야 재고를 관리를 하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지금 업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를 못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거는 특히 이제 랜드 쪽 같은 경우는 고적층화 계속 올리는 거죠. 단수를 계속 올려서 네네. 거기 들어가야 가장 많은 또 데이터를 같은 데에서 데이터를 계속 꾸준하게 효율적으로 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이라든가 아니면 메모리 반도체 D램 쪽 같은 경우는 네. 오히려 미세화 공정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EUV 쪽이죠. 네네. 근데 이쪽은 포기할래야 포기할 수 없는 섹터입니다. 이쪽은 더 만약에 우리 이제 나머지 다 줄이고 평소 한 10조 정도 투자를 했다. 이번에는 5조 밑으로 깎아봐. 이건 안 돼. 그냥 다음에 업황 좋을 때 해. 이것도 안 돼. 하다가 그러면 남은 게 EUV 이쪽 미세화 공정 이쪽은 당연히 해야지 이 사람아. 그러면서 거기 그냥 계속 유지할 겁니다. 계속 투자할 거고요. 네네. 그런 쪽에서 성과가 나오는 업체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EUV 쪽 가게 되면 대명사가 ASML 네덜란드 회사의 그 독보적인 회사죠. 그렇죠. 네. 장비 한 대당 3천억? 몇 천억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딱 두 대만 팔아도 두세 대만 팔아도 1조 가까이 됩니다. 네. 네. 이 정도 나오는 회사면은 이런 회사가 거의 독보적이었어요.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이쪽으로 가야 되다 보니까 그걸 바라보지만 야, 이거 국산화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ASML 들어가는 이제 감광액부터 이제 회로 미세화를 만들 때 들어가는 이제 포토레지스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언제까지나 우리 이쪽으로 갈 텐데 그냥 놔둬야 되겠어. 라고 하게 되면 안 되겠다. 우리가 국산화 작업을 시작하자라고 한 지가 벌써 4, 5년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본격적으로 해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거의 상용화가 임박한 쪽들이 많아요. 그게 아마 한 2년 전부터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게 실적에도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소재가 있을 거고 네. 장비가 있을 거겠죠. 그런 회사들 아마 EUV 치시면 다 나올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뭐 동진세미케, 그다음에 뭐 SNS텍, 그렇죠. 뭐 SFT도 맞나요? FST. FST구나. 네. 이게 종목이 헷갈려요. 둘이 제목이 비슷해가지고. 이게 애자만 치면은 누르륵 나오다 보니까 많이 해놔가지고. 이게 이건지 저게 그건지 또 어이가 있고 아이가 있고요. 맞아요, 진짜. 야, 그럴 거면 근데 영어로 쓰든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있고 또 최근에는 종목들의 단들이 이제 약간 확보되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뭐 영창 케미컬 이런 회사들 최근에 신규 상장. 네, 그렇습니다. 이런 회사들도 좀 밸류가 비싸긴 해요. 네, 근데 그런 종목들도 나오기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좀 예전보다 좀 다변화되긴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국산화에 따라서 성과를 내기 시작한다는 부분들 또 저희가 원자현미경 쪽을 하던 회사인데 그것도 EUV 쪽으로 확대하는 데서 나왔던 파크 시스템스 이런 회사들도 있죠. 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영역을 충분히 보여주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은 실적이 별로예요. 근데 이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걸 회사에서 친절하게 우리 이거 삼성전자로 들어가니까 SK하이닉스로 들어가니까 지금부터 잘 봐주세요. 절대 이렇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새 보다 보니까 갑자기 분기 실적이 확 올라왔어요. 근데 그 사업 보고서 안에 이제 거의 또 비밀이기 때문에 뭐 국내 S사로 들어가는 물량 이렇게 나올 거죠. 그렇죠. 이게 네. 고객 기밀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근데 볼륨 보게 되면 S사, 국내 S사인데 SK하이닉스냐 삼성 일렉트로닉스냐 차이는 있겠지만은 네. 볼륨 보면 대충 알겠죠. 아. 네,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EUV 쪽은 반도체 쪽에서도 내년을 준비하면서 챙겨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약간 그런 세트 업체들보다도 약간 이쪽 단위 기대 수익률 관점에서는 더 좋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 일본 쪽에서 네. 아니면 또 유럽 쪽에서 또 미국 쪽에서 들어왔던 이런 부분들을 거의 뭐 99%가 다 그랬었죠. 이거를 이제 국산하기 시작해서 성과가 나온다 그러면은 어차피 들어와서 우리 거 써도 되네. 그러니까 좀 그 정도 품질이 됐겠네라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나오는 변화는 훨씬 더 기업 입장 쪽에서는 폭발적인 매출이 나오겠죠. 그걸 생각한다고 그러면 여전히 EUV 쪽 잘 보자. 이거로 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가 최근에 약간 삼성전자 올라오면서 좀 올라왔다가 최근에 네. 약간 시장 좀 불안해지면서 다시 빠져가지고 여전히 좀 길게 보면 좀 바닥권에 있는 주식들이기 때문에 네.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사들이 참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동진세미캠 이런 회사들도 네. 회사가 불친절해요. 아 진짜 그 어디에서 느껴지냐면은 네. 보고서가 안 와, 되게 관심 많은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네. 지난번에도 뭐 2차 전지 쪽으로 들어가던 노스볼트 쪽에 계약이 나왔을 거로 추정하는 거를 회사는 한마디 얘기도 없고요. 기사가 썼는데 그럼 기사가 뭐라고 썼게 되면 저거는 사실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와야 되잖아요. 묵비권 행사하는군요 그냥 묵묵부답이고 그냥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냥 실적만 봐라. 실적 딱 나오는데 확 커졌어요. 이게 맞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좀 몇 차례 트라이를 몇 번 했던 뭐 애널리스트들 쪽에서 나온 얘기는 모든 게 죄송하지만 고객사와의 비밀입니다. 이러고 다 넘어간대요. 네. 그러면 솔직히 인정은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게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민감한 얘기들이 노출됐을 때 그럴 수는 있겠구나 싶은데 투자자 입장 쪽으로는 좀 답답한 거죠. 그냥 뭐 공개할 수 있는 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사실 그 그게 좋죠. 상장사에 어떻게 본다면 의무죠. 네. 그래서 그냥 뭐 그렇더라고요. 애널리스트들도 혹시 IR 담당자 계십니까?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 IR 담당자분 미팅 하셨죠?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미리. 네네. 네. 그럴 정도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도 사업 보고서 챙겨가면서 근데 기사는 제가 모르겠어요. 뭐 너무 또 한쪽으로 단독 보도 나오면서 또 거기에 대한 피해가 많기 때문에 단독 보도의 피해 중에 하나가 애플카가 있죠. 맞아요. 네. 네. 신비의 애플카. 인류의 풀리지 않는 숙제. 네. 애플카, 뭐 애플페이. 애플과 관련된 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단독 보도로 뭐가 나왔을 때 주가는 막 올라갔다. 그냥 팔아야 됩니다. 네. 근데 그런 것처럼 뭐 동진세미캠이 또 뭐 내년 갔을 때 단독으로 삼성전자와 EUV 쪽에 뭐 어떤 이런 거에 크게 이제 상용화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것도 한번 꾸준히 체크하다 보면은 그래서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곧 2023년인데 네. 약간 좀 내년을 보고 물론 이제 약간 좀 단기 또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 네. 장기 운영하고 계신 분도 있으니까 약간 네. 장기이게 되겠네요. 그죠? 네. 내년이라고 한다면은 네. 약간 좀 주목할 만한 좀 섹터라든지 주식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저는 저평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한국 주식은 네. 한국 주식의 저평가는 맨날 저평가입니다. 네. 항상 저평가고 네. 한 10년 전에도 저평가였어요. 근데 아직까지 달고 있어요. 저평가래요. 근데 그런 종목이 저평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성장이 붙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성장이 네. 안 붙게 되면은 거의 뭐 거기서는 별로 큰 힘을 발휘 못할 겁니다. 그리고 또 저평가 종목들의 특징은 맨날 저평가야 싶다 보니까 거래도 별로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냥 처진 종목들 되게 많고 그리고 또 그런 상황에서 뭘 발견한다는 거는 되게 완전히 지금 2,000개 종목 중에서 뭐 진주 찾는 거죠. 네. 그런데 아마 섹터나 이런 쪽은 뭐 반도체 쪽에 하나도 말씀드렸고 또 아까 2차 전지 쪽에서도 중소형주 단인데 미리 설비 투자 다 해서 네. 성과 나올 회사들 이렇게 보면은 아마 몇 개, 한 7개, 8개 나오실 겁니다. 이런 종목들도 보시는데 이런 회사들이
실적이 성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네. 올해 평소에 그냥 화학회사가 뭐 100억대, 아까 매출 자체가 뭐 1000억대에서 왔다 갔다 해서 시총이 그럼 이거 반영하다 보면 화학회사들은 좀 밸류가 낮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한 7배, 8배 받는다. 그러면은 한 뭐 지금 순이익 나오는 것 단에서 뭐 1000억대, 2000억대 왔다 갔다 하는 회사가 갑자기 이 라인이 이제 증설이 완료가 됐고 그러면 새롭게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갑자기 매출이 한 3배 정도 뜁니다. 그럼 영업 레버리지 효과에 따라서 당연히 순이익이 확 뛰겠죠. 영업이익이 확 뛰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밸류를 예전 밸류를 주면 안 됩니다. 거기다가 2차 전지 밸류를 먹게 되면 훨씬 더 플러스 알파를 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반영된다 그러면은 갑자기 평소에 뭐 6배, 7배 PR로 봤던 회사가 주가는 확 뛰는 현상들이 나오게 되면 이게 실적 나온 거 보니까 거기 같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EPS가 당장으로 올라가는 효과와 2차 전지에 대한 밸류까지 더 주는 효과까지 나오게 되면 얼마나 폭발적입니까? 이게 반영하는 종목들은 훨씬 더 그러니까 제가 팁을 드린 거예요. 뭐 종목들을 말씀드린 것보다. 되게 기대 많이 했는데. 아이, 그래야 이게 찾아가는 재미가 있죠. 네. 보물지도에서 보물을 찾는 재미가 있기. 네네. 저희 사이다 경제가 다 떠먹여주는 프로그램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죠. 네. 그렇게 하라면 할 수는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 재미도 있어야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변화가 좀 예고되고. 네. 좀 폭발적 성장이 이거는 증설 완료되면서. 그렇습니다. 그런 섹터들을 잘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한 1억 정도가 있다. 네. 1억 정도가 지금 상황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상황에서 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꾸리면 좋을지. 그러니까 저한테 1억을 주신다고요? 뭐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갖고 튀기. 예. 네. 그러면 안 되고요. 포트폴리오를 일단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년도 변동성은 많이 클 겁니다. 그러면은 1억 중에서 그래도 지금 같은 경우 앞서 잠깐 금리 얘기 드렸잖아요. 네. 단기 금리는 어차피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걸 따라가다 보니까 근데 뭐 장기 금리는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때가 금리를 바라보면서 투자하기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사들도 보통 보게 되면 예금 금리를 특판이라고 나오는 게 보통 개월수가 짧아요. 왜냐면 앞으로 금리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금리 이용하는 건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시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주식 투자도 물론 좋겠지만은 여기서 나오는 거를 좀 이용을 하자라고 하게 되면 한 30%는 그런 고금리 상품 한번 들어가 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70%를 네. 이제 변동이 크다 보니까 이거를 대응하는 게 상당히 만만치 않거든요. 예, 그런 쪽에서 그것도 이제 그러면 30%는 이제 고금리 쪽으로 들어갔고요. 그러면 이제 7천이 남았지 않습니까? 7천 쪽에서 저라면 한 5천 정도는 장기로 넣을 것 같고요. 2천은 빠르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특징주, 오늘 뭐 많이 오르는 종목, 그리고 또 최근에 핫한 종목들 이런 쪽으로 빨리빨리 움직이는 종목 쪽으로 계속 집중을 하되 5천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반도체 쪽이라든가 이제 살아나면서 움직이는 섹터 몇 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쪽에서 나오는 변화들 절대 플러스에서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네, 그냥 이거 그러니까 5천이 있게 되면은 그 중에서 오늘 100만 원만 사도 됩니다. 근데 충분히 빠져서 마이너스권 나오는 종목. 네. 근데 말씀드린 조건이 부합해야 되겠죠. 그렇죠. 싼 게 아니라 성장입니다. 네, 이런 걸 보일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은 내년 기대되는 종목들 막 또 신문에 나오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런 건 참고만 하시고요. 사지 마세요. 네, 그런 거는 또 보통 보면은 알려지기 시작하게 되면 또 막 손이 타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실질적으로 찾아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의 주식은 성장의 키워드다라고 보는 종목들, 근데 주가는 생각보다 아직 좀 많이 안 올랐고 저점대 와 있다. 네. 그런 것들. 그런 거 하루에 100만 원도 좋고 200만 원도 좋고 오늘 1% 빠졌다. 그럼 100만 원어치 사고요. 오늘 생각보다 3% 이상 빠졌다. 그럼 200만 원어치 사면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맞춰가서 한 5개 정도, 한 1000만 원씩 넣겠다 생각하고 그거를 주르륵 사보시면은 딱 좋지 않나. 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네. 투자자분들에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사이다 경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프로라고 얘기하라고 시킨 거 아니셨고요. 네, 맞아요. 안 시켰어요, 제가. 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예. 이렇게 유명한 프로그램 나와서 너무 행복했고요. 저희 감사하죠. 예. 그래서 아마 지금 2023년도 만만치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워낙 2020년도에도 2022년도에 지친 모습들이 그대로 또 2023년도로 가면서 힘들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가 예측하는 거와 또 정반대의 시장이 나올 수 있다는 주식시장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측과 반대로 나올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좀 지친 마음들 연말에 좀 잘 달래시고 내년도
화이팅 하시면서 네. 사이다 경제 보시면 다 나올 겁니다. 종목들도 나오고 투자 아이디어도 막 쏟아집니다. 네. 이런 네. 프로그램이 없어요. 네. 잘했죠? 네. 최고입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사실 최근에 좀 반등했다 하더라도 뭐 성에 전혀 차지가 않죠. 아, 그럼요. 네, 여전히 뭐 암울하고 계좌 보면은 좀 짜증나고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약간 긍정적인 에너지를 또 발산해 주시면서 좋게 또 웃으면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또 핵심적인 또 인사이트가 잘 담겨져 있기 때문에 네. 중간중간에 뭐 섹터라든지 그다음에 힌트를 주셨어요. 그런 종목들 한번 여러분들이 잘 분석을 해보신다면은 내년은 올해보다 더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김민수 대표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